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은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은 19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올해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간 공급 가뭄에 시달려왔던 시장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선 이후 주택시장의 변화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민년 한 해 이 검은 호랑이의 기세로 집값을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지금 이 방송은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요.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역시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금리는 인상되고 있어서 정말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 요인과 현재 시장 분석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정년도보다 무조건 더 좋아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현재 뭐 전년 대비 뭐 얼마가 조금 더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점 대비 조금 주춤한 거지 이게 떨어진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뭐 떨어진 지역도 있을 겁니다. 경쟁력이 떨어진 지역들, 가격에 거품이 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좀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사실상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한 요인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시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한번 따져봤을 때 매매 가격은 물리적인 특성, 단지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요. 주변 입지가 어떠냐, 입지적인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경관, 뭐 이런 것도 나눠볼 수 있는데 물리적인 특성은 총 세대수가 얼마인지, 주택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또 층수라든가 방수, 세대수가 얼마가 되고, 또 현재 난방 형태라든가 단지 최고 층수가 몇 층이고, 거기에 세대당 주차수는 또 얼마가 되는지, 또 현재 시공사 브랜드는 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얼마가 되고, 또 재건축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용적률이나 준공 연수 따졌을 때 재건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지 안 농후한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죠. 또 주변 입지는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의 버스 노선, 편의점, 편의시설, 버스 관련된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대형 할인 마트라든가 또 유흥가라든가 전통시장이 있냐 없냐, 또 도심이냐 지하철, 공원, 강산, 공업지역
기피 지역이죠. 공업 지역은 당연히. 이런 것들과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연결되면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특성이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순위를 매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제가 봤을 때 주변적인 입지적인 특성과 교육 특성이 가장 독특하게 발달된 지역들이 집값이 가장 세더라.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어떤 그런 평균치고요. 교육 특성은 학교 수가 얼마가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얼마 되는지 또 거기 학원 수라든가 고학력 비율이 또 얼마 되고 또 부모님들 세대요. 명문대 진학률은 얼마 되고 특목고의 또 진학 현황이라든가 방과 후의 교실 수는 얼마가 되고 또는 현재 평균 수능 점수가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실제로 주택 가격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경관이라는 거는 현재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펼쳐져 있는가 이걸 좀 따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주변 지역 특성, 교육 특성, 경관을 따졌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주변 지역의 특성, 입지적인 특성과 교육 특성이 현재 맞물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떨어질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주택가격 지수, 이거는 이제 전세가격 지수랑 같이 이제 통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국가와 국가 및 광역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준 지표가 있으면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회사채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 총생산 인구, 순인구 유입, 유출, 이거 얼마가 되는지 또 집가 변동률이라든가 주택 공급 실적이 얼마가 되고 미분양률은 또 얼마가 되는지 또 경제 성장률은 현재 어디쯤 많이 있는지 또 건설 성장률이라든가 건설 수주, 건설 기성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토탈로 다 합쳐진 것들이 다 주택 가격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 주택 수급이 얼마가 되는지 뭐 이것도 따질 수 있겠죠. 봤을 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봤을 때는 멀리 내다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어떤 금융적인 실제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런 것도 좀 따질 수 있고요. 유가라든가 금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침체가 되는지 이것도 따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당연히 재정 정책이 들어갈 수 있죠. 보유세라든가 거래세,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금융정책은 현재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또 따라서 상환 기간이 또 얼마나 되고 현재 채무자들한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거 따질 수 있습니다. 규제정책 같은 경우는 LTV라든가 DTI,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현재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규제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 요인도 굉장히 크게 반영을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급 정책은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게 이거죠. 공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임대냐 민간임대냐 뭐 임대주택을 단지 뭐 얘기할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주택 수가 얼마만큼 늘어나줬는지 또 수요에 대비해서 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 어떤 그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을 많이 해줬는지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 경제 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 경제 여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산업단지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들도 지방에서 만들어주는 이유가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SOC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교통시설이라든가 사회 간접자본 시설들이 얼마나 확충이 되어 있는지 또 현재 혐오 시설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은 그로 인해서 지역 산업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거고요. 일자리라든가 주민소득 지역 내 총생산도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에도 굉장히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인구나 가구 특성이라든가 주거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구수와 가구수, 또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 항상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가 되고 생활 인구가 얼마 되는지. 생활 인구는 그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생활을 하루 종일 그 지역에 하는 사람 인구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 지역에 900만 명 정도 되는 현재 상주 인구, 생활 인구는 1,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생활 인구나 상주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또 주거 환경적인 여건 봤을 때 교통 편리성, 문화, 또 교육, 노후도 이로 다 따집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인 주택 가격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 근래 금리가 많이 올랐죠. 금리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과거 시장과 현재 시장과 봤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자극을 하는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회색 구간이 이제 금리 구간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1.25%대까지 현재 오르긴 했었어도 뭐 저렇게 굉장히 높았던 고금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주택 가격 봤을 때는 현재 주황 색깔이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지수고요. 파랑 색깔이 전국적인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회색깔 구간과 같이 따로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집값은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현재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역대 금리 인상기 중에 주택 가격 변화를 보더라도 1차 인상 시기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있었고요. 2차 인상 시기가 2010에서 2011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한 번 더 금리가 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오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주택가격 매매지수와 기준금리를 봤을 때도 기준금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지만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거의 다른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폭이 상승폭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긴 하나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주택 가격 상승 요건은 이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명문학군이 얼마나 있는지, 또 각종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거기에 교통환경까지 연결되겠죠. 또 인근의 의료시설들이 얼마나 잘 확충되어 있는지, 그리고 친자연적인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주택수가 많으면 많은 주택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역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지역은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대부분 다 크게 차지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금리와는 크게 별도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결정 문의는 말씀드린 대로 공급입니다. 공급.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높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지금처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보더라도 2019년도에 4만 가구였는데요. 그 다음에 4만 9천 가구, 거의 2019년도, 20년도 비슷하죠. 2021년도에 현재 1만 가구 정도가 줄었습니다. 1만 7천 가구 정도가 3만 2천 가구. 올해는요, 2만 500가구입니다.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죠.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각종 연구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2%대 이상이 될 거다. 전세 가격은 거의 한 4, 5%대 될 거고.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올해에도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가 또 오르느냐? 전세가격이 오르죠. 임대차 3법에 따라서 현재 전세 매물이 희귀해지고 월세로 전환된 비율도 높아지고 또 가격이 상승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월세로 가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하고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연쇄 상승 반응이고요. 보유세 중과 부작용을 현재 누구한테 전가한다?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거기에 전월세를 유지해야 하는 세입자 상황, 실제적으로 전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또 이주 수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또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들이 대부분 다 또 전세 시장을 자극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 행사로 매물이 풍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2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수요 억제책보다는 공급책으로 전환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요자의 자금 조달 측면, 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 억제책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수요 억제책이 방법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현재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2022년도 분양 물량이 39만, 2021년도 유사한 수준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대안주거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 또 민간 정비 사업의 걸림돌, 각종 규제나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현재 개선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지만 뭐다? 속도가 가장 큰 문제다. 임차인 보호조치 임대차 3법 때문에 뭐가 올랐습니까?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했죠. 그러니까 현재 세입자들도 굉장히 불행한 시장이 돼버린 거고요. 현재 집주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시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현재 시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들이 역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융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억제책이 현재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다음 달이면 대통령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또 어떤 선출이 되겠지만 모든 정책들을 다 감안해서 그런 정책들을 꼼꼼하게 따지는 부동산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현재 시장 함께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가볼 지역 서울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 3호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고요. 이미 입주가 가능한 준공 완료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 집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이제 강남 지역에 새 집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죠. 재건축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소형주택을 만만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대 건너편 쪽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2호선, 3호선이라든가 테헤란로 연장선 연결된 서초 사당 방백권역의 개발. 같이 연결된 지역이죠. 서울필공원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또 정보사 부지가 또 개발되는 범위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초 YC 구간이 개발되는 부분. 그리고 강남대로 건너편 쪽으로 봤을 때는 도곡이라든가 대치라든가 또 이쪽 지역의 강남권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즐비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서초구성 무지개 신동 아파트까지 현재 재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주거지가 변화가 생기고 업무 단지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학군 수요도 좋은 지역입니다. 서초 중고등학교부터 해서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같이 연결돼 있고요. 그 주변에 서울교육대학교라든가 방일초등학교부터 서울 현재 실제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같은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학군 수요가 흘러 넘치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주변은 또 문화지구, 또 예술의 전당을 포함한 문화지구가 연결되면서 그 주변이 아트밸리 가로수길이라든가 현재 클래식 악기거리, 또는 현재 세비섬 연결된 현재 수변공원의 야간 관광 활성화 뭐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권들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법조단지라든가 현재 종합병원부터 해서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이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또 개발 호지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보더라도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구간이 상업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정보사 부지 개발 통해서 IT,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23년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과 롯데타운과 같이 어우러져 개발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면, 양재, R&D 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업무와 복합적인 현재 문화시설들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롯데칠성 부지 개발 사업 때문에라도 이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삼성타워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라든가 코오롱 부지가 같이 연결되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주변에는 당연히 판매라든가 업무, 문화 또 현재 문화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개발지구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주변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자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동에 있는 롯데치성 부지라든가 남부터미널 부지가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 계획은 다 잡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터미널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반포 IC와 서초 IC 구간이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 주변이 복합문화예술단지와 주거상업시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이 상층부가 이렇게 공공시설부터 해서 업무단지가 만들어진다. 직장인 구성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테라스와 앞마당도 있는 호실이 있습니다.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의 전세를 안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임대 금액 3천만 원, 보증 금액을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잡게 되시면 실투자 금액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주택입니다. 굉장히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급 주택 가면서 8학군 수요, 또 개발 호재, 또 그 주변에 또 재테크할 수 있는 여건을 봤을 때도 현재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강남 지역의 유일한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현재 생각하셔가지고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요소들 정말 다 갖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지역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할 텐데요. 분리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긴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에 이제 전철역은 3개 정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강남역과 역삼역이죠.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또 개통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철역만 3개,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3, 4분 거리 안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롯데타운과 삼성이 같이 있는 지역이죠. 그 주변에 이제 테헤란로 주변은 워낙 인구 구성들이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1, 2인 가구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 소형주택을 찾는 사람들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을 통해서 이 주변에 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인구의 구성 때문에라도 주변 시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또 특히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혼자 사는 인구가 많겠구나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의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전문직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원룸과 1.5룸 이런 소형 오피스텔이면서 입지여건 좋은 깨끗한 주택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세대들이 워낙 많이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연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또 이게 테헤란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죠. 변두리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테헤란로 중심권에 있는 상업 지역들 대부분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오피스텔들이 가격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 수요와 투자까지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역삼부터 해서 삼성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국제 업무, 마이스, 관광부터 금융, IT, 상업시설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중앙을 현재 관통하고 있는 현재 테헤란로 권역의 벨트, 이런 벨트, 벤처산업 벨트라든가 상업, 의료, 관광 산업 벨트, 또 압구정 로데오부터 연결되어 있는 마이스 산업 벨트, 한류, 관광, 문화 산업 벨트, 이렇게 각 권역별로 나눠서 개발 사업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중심 권역은 당연히 강남부터 삼성까지 연결되는 테헤란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 부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센터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현재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별도로 업무시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숙박시설만 있었던 지역이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과 직장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업무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생기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뭐 연일 계속 방송이 나고 이거 현장 가서 보시게 되면 현재 착공해서 공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거기에 전시장 컨벤션부터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한강 정비권역부터 탄천까지, 송파까지 연결되어 있는 스포츠 특화 지역, 또 현재 한강 정비권역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레저 스포츠 단지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고 있고요.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 지금 현재 대선 후보자들이 GTX 연장선, 추가 연장선까지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현재 위례신사, 급행철도 또는 현재 남부 광역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면서 이렇게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쪽 지금 이용객들이 한 60만 명 됩니다. 60만 명이 실제적으로 이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동도로 통합 개발을 통한 지하공간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지성 지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업무단지 주변에 현재 상업지역도로 표시된 이 지역들이 대부분 다 종상향부터 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임대금액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 예상합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3,500에서 6,500만 원, 굉장히 소액이죠. 여러 개를 보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금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4,500에서 7,500만 원이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에 현재 전문직 종사자들 수익률 높고 주변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는 투자와 현재 수익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면서 임대료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하셔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지금 현재 가치도 충분히 높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소개 잘 들었고요. 박영신 소장님이 이 부동산 정책 완화와 투자처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자, 저희가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곳의 정보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선호도가 높은 곳, 뭐 강남 쪽이죠. 방배동과 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 그렇게 여쭤보셔서 선유도역에 있는 양평동이죠. 투룸 오피스텔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정보들 정말 놓치면 안 되겠네요.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가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7호선 내방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 구조입니다. 현재 시세는 12억 8천만 원에서 14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금액적으로 조금 높죠. 10억이 넘으니까. 다세대 3룸이 요즘은 또 10억이 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준비한 요 3룸은요. 25평과 30평.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죠. 예,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곳이고요.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데 또 막상 또 다세대에 비교하면은 어떤 분은 높지 않냐 그러는데 그 가치가 와서 보시면 다 지어져 있고요. 그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3룸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실거주용으로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7호선 내방역 가까이에 있죠. 이쪽으로 뒤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가에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이다.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일단은 입지가 이쪽은 뭐 일자리도 가깝지만 또 학군이 실거주할 때 학군을 꼭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쪽에 학군들이 서초구, 서울고, 뭐 빨간색이 이제 뭐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뭐 여고도 요즘은 굉장히 선호하셔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명문 학군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 또 물론 이쪽에 법조타운도 있고, 또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있고 서울교대도 있고 이렇게 학교들이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적으로도 좋고 일자리 가까운 데일수록 또 그만큼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쪽에 반포 쪽에 대규모로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가에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그 아파트 값도 굉장히 억소리 나죠. 평당 억소리 나는데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것들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더더욱 고가로 형성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보면 주변에 다세대 주택도 반사이익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이제 썰에는 카페 골목도 있고 병원도 성모병원 있죠. 예, 성모병원 또 우리 고속터미널 하면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어디든지 쉽게 접근하기가 좋고 그만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다. 우리가 보면은 한강 또 우리 한강공원 이용하기도 좋죠. 예, 국립현충원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공원화돼 있죠. 예, 게다가 이제 이 입지를 보시면 서리푼 공원 우리가 요즘 서리푼 공원 가보면 잘 또 이렇게 단장이 되어 있죠. 매봉제산도 가까이에 있고 또 그 법조단지 있죠. 대법원, 고등법원,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사실은 이쪽에 보면은 강남 쪽은 이 공연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늦게 끝나잖아요. 또 이렇게 공연도 가까이에서 접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이제 이쪽에 그 직주 근접지로 일자리가 빨리 접근이 되어야 4인 가족이 살 수 있죠. 학교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업무단지가 강남 업무단지, 용산 업무단지, 다리 건너면 바로 용산 업무단지죠. 앞으로 미래의 업무단지가 이제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서울 광화문, 동대문, 여의도 보면은 이 큰 업무단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통도 좋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가까이 잘 갖춰져 있다. 그렇게 살기 좋고 다 좋은데 또 개발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 또 궁금하죠. 예, 우리가 말하는 반포 아파트 이렇게 크게 이쪽에 그 세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5,000세대가 넘죠. 거의 6,000 이상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쪽으로 풍부한 이주 수요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반사이익을 본다. 이쪽에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 인근의 학군이라든가 인근의 종사자들이 근처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요즘 오래된 주택들 재개발 바람 많이 서울 시내가 들썩들썩하죠. 물론 이쪽도 재개발 쪽이 구역적으로 이제 앞으로 소규모 개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15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방배동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화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차를 쭉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절차가 조금 이제 간소화된다고 하니까 미래에는 내 주택이 아파트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또 우선 이제 정보사 구집 개발이 바이오나 금융, 첨단 산업,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또 탈바꿈이 됩니다. 이만큼 문화예술이 아름다운 또 건물이 또 들어오죠. 그만큼 일자리는 예술가들이 많이 또 일자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게다가 한강 아트밸리, 여기 보면 세빛둥둥섬 밤에 본 거예요. 그래서 세빛섬에서 이쪽에 예술의 전당까지 반포대로 전국은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쪽에 서초구는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쪽으로 일자리가
이거를 연계해서 주변도 종상향 돼서 교대역 뭐 이쪽으로 쭉 서초역까지 종상향이 돼서 그만큼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난다. 이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주변에 파생적이고 또 조그만 그 연계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많이 늘어날 것이고 남부 터미널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이쪽으로 뭐 터미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일자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뭐 지하 9층에서 지상 100m 높이로 이렇게 뭐 5, 6개 동이 이렇게 또 들어오니까 환승만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보면 이 사당역 쪽에 보면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이 그려져 있죠. 그만큼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환승센터도 크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빠르게 교통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탈바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림막이 다 없어지죠. 예, 빠르게 이쪽도 이동도 서로 이동하기가 편하고 서초구와 강남구가 이동이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 강남 쪽으로 몰렸죠. 양재, 삼성, 수서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가장 수혜지다. 왜? 모든 기준은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가치는 이 GTX가 생김으로써 더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금액이 좀 앞자리가 12억이죠. 깜짝 놀라셨죠? 예, 다세대 3룸이고요. 예, 우선 25평에서 30평입니다. 조금 4인 가구가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실거주로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이고 또 우선 이곳은 조금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왜 고급 주택들이 많이 몰려 있고 이곳 자체도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지어져 있고요. 12억 8천에서 14억 5천이지만 그 가치를 가지고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를 활용해서 우선 사놓으시고 뭐 바로 이사 오시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선 10억 8천에서 12억까지 전세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우선 놓으시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우선 실투자 금액은 가볍게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면 우선 사놨다가 12억씩 가지고 있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2억이나 2억 5천만 원에 우선 이렇게 사놓으셨다가 나중에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소득을 원하시면 뭐 임대금액 5천만 원에서 월 280에서 한 350만 원 정도 조금 넉넉한 그 월세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많지 않죠. 한 40%, 뭐 20%,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7억 3천에서 8억 5천만 원이면 똘똘한 서초동에 있는 4인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 3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워낙에 또 고급 주택가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또 이 지금 반포 이 재건축으로 그 후광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선유도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3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선유도역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요 강이 요 안양천하고 이렇게 여의도 이렇게 천 있죠, 한강 있죠. 이렇게 딱 만나는 곳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한강과 안양천을 양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망이 좋아요. 그래서 조망을 좋은 곳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곳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우선 9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크나큰 업무 단지는 다 지나가죠. 일단은 그래서 그만큼 편리한 교통과
입지가 아름다운 입지를 지닌 곳,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선 9호선 마곡 산업단지도 가까이 이동이 가능하고요. 물론 바로 옆에 당산역이기 때문에 여의도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쪽 뭐 공항 쪽이나 이런 쪽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양평동 같은 경우는 선유도역에 있는데 양평동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도 다 영등포권이죠. 영등포권에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무슨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요 관공서가 다 몰려 있어요. 구청, 경찰서, 세무서 가까이에 이용하기 편하고 뭐 롯데마트도 물론 있지만 청과물 시장도 있고 타임스퀘어라든가 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또 영등포 전통시장 한림대 성심병원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게다가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또 지방도 빨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활 인프라 좋고 또 이 한강에 인프라, 요 자연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안양천의 자연 인프라를 양쪽으로 이용이 가능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선유도역에서 일자리 많은 곳입니다. 여의도역 바로 있죠. 영등포 일자리 많죠. 목동, 마곡, 뭐 바로 다리 건너면 홍대, 신촌, 마포, 용산 뭐 이쪽으로 9호선 타고 가면 사당이나 강남 일자리까지 직주 근접지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면 대형 업무지 접근이 용이하다. 게다가 이제 이 영등포에는 우선 중요한 게 젊은이들, 일자리 찾는 젊은이들이 20대에서 40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룸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2030 플랜 해서 영등포가 이렇게 3도성 중에서 하나로서 영등포가 지금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부도심으로 계속적으로 요 중심 3도심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제 서남권의 중공업 지역을 이제 중공업 지역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많아요. 그래서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계속적으로 영등포가 깨끗하게 정비되고 있다. 근데 다 있는데 하나만 지금 안 되고 있죠. 쪽방촌. 영등포역에서 딱 내리면 오른쪽에 보면 쪽방촌이 있죠. 예, 이쪽이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눈에 거슬렸는데 앞으로 영구임대 또 그다음에 행복주택, 주상복합 해가지고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영등포가 얼굴이 환해지겠죠. 예, 게다가 영등포에서 바로 옆에 인근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일자리죠. 여의도입니다. 한국의 맨하탄이라고 그러죠. 금융이라든지 뭐 방송금융 이쪽에 고가의 연봉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안에 아파트라든가 너무너무 고가라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일자리가 많은 곳에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뭐 당산이라든지 양평동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여의도의 GTX, 여의도로 GTX B노선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9호선 타고 오다가 바로 이 선유도역은 9호선 골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의도에서 환승을 하시면 GTX B노선도 이용하시고 또 조금 더 오면은 뭐 GTX 여기 삼성동 이쪽으로도 봉은사 쪽으로 오죠. 그래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이 더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안산선 지금 신안산선이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서남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쪽에 뭐 그 한양대 쪽에 있죠. 예.
시흥사거리, 뭐 광명, 뭐 이런 쪽으로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신안산선 열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노선이다. 또 제물포 터널 지하화가 됐죠.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정체 현상이 지금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벌써 이쪽은 됐죠.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만큼 되고 더 연장돼서 교통은 더더욱 편리하게 이루어진다. 이곳 같은 경우는 빨리 되는 이유가 이 천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이게 빨리 너무 빨리빨리 이상한데 빠르게 이게 건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월드컵 대교가 이번에 돼서 연결이 돼서 서부간선도로와 월드컵 대교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계돼서 바로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교통은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항상 얘기가 양평동 아직 괜찮습니다. 3억대입니다. 3억 3천만 원. 투룸 오피스텔이죠. 투룸에다 거실 하나. 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평, 15평 정도 되고 좀 널찍하게 되어 있고 3억 3천에서 3억 9천만 원인데 이곳에 가장 제가 좋은 거는 조망입니다. 조망이 한강도 바라보고 있고요. 안양천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굉장히 그 조망이 탁 트인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망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조망 좋은 곳을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아름다운 조망을 가진 투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뭐 월세 시세도 있죠. 예. 3천만 원에 월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뭐 소득을 보실 수 있겠고요. 우선 오피스텔이라 대출이 조금 편하게 많이 나옵니다. 60%, 70% 나오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2,500만 원이면 우선 사놓으셨다가 나중에 뭐 이 점차적으로 갚아가시면 월 소득이 이렇게 100만 원 이상 연금처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지어져 있는 거 제가 소개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고 와 보시면 직접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이 교통을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상담 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 노란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고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